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상 선생의 날개를 제가 좋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날개가 아니라 비행기, 전투기, 로켓 이런 날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그 날개의 형태나 유무, 있고 없음,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되게 단순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되는데 왜 그렇게 발달을 했는지는 역사적인 또 외교적인 또 실제로는 우주 경쟁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크게 작용을 했죠.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날개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날개가 거추장스럽기도 한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핵심 요소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도 그 아파트가 화신 아파트야 어디야 아파트란다. 냉장고가 아니라 그거 뭐죠? 백화점에서 이제 경성에 있는 백화점에서 날개만 있으면 날 수 있다. 날개가 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보통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뜨는 힘. 날개 이렇게 딱 있으면은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비행기고 날개야. 날개면은 요 위쪽이 조금 더 볼록한 거예요. 이 손처럼. 이 바닥이 좀 더 평평하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딱 하면은 이거 그 야구 그 커브볼 던질 때랑 똑같은 그 원리인데 요 위쪽으로 바람의 이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베르누의 정리라고 하는 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보통 이렇게 그냥 흘러 듣고 많은 그 베르누의 정리에 의해서 위쪽이 빨라지면 위쪽에 그 압력이 갑자기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은 그 균형을 맞추느라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상승을 하는 게 이제 그걸 갖다 양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데에는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개가. 근데 그런 날개가 왜 예를 들면은 경비행기나 그 패러글라이딩이나 요 형태하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형태하고 전투기 형태하고 다를까요? 그것은 그 각각의 무게나 속도, 특히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제일 빠른 건 당연히 전투기겠죠. 그죠? 나머지가 속도가 느릴수록 커다란 날개에다가 날개가 좌우로 나란히 펼쳐져 있어. 이렇게 나란히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텁고 크고 그 양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점점 빨라지는 비행기일수록 일단은 나란하지가 않고 기울어져 있어. 그것을 이제 후퇴각을 이룬다고 그래. 후퇴각 뒤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전투기가 말이죠. 전투기 날개는 양쪽으로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뒤쪽으로 딱 공격적인 스피드 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그 형태가 이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의 양력보다는 공기가 이제 그 유체가 뭔가를 막아서는 항력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얇아져야 그 저항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주선쯤 되면은 날개가 꼬리 부분에 이렇게 이 꼬리 부분에서 방구 같은 거 끼면서 딱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꼬리 부분에 조금 이렇게 있는 듯 마는 듯 보이죠? 그것도 이제 더 얇아지고 더 각도가 기울어진 셈이긴 한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미사일이라고 그게 다 미사일 뭐 우주 경쟁 이게 다 냉전 시기 경쟁 그 6, 70년대 뭐 60년대죠. 그죠? 그때랑 관련이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은 전쟁사하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컴퓨터, 인터넷, 로켓, 레이더 다 전쟁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냉전 시기랑. 근데 자 보세요. 처음에는 전투기 정도가 되면은 우리의 관심 속도는 음속이에요. 음속. 그래서 이제 뭐 천음속 하면은 음속 앞뒤. 이 앞뒤일 때 그러니까 엔진 출력을 크게 해야지. 크게 해서 날개를 그렇게 가볍고 각도를 기울어지게 해도 속도가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 정도가 되면은 이 미사일 같은 거 개발하고 막 하느라고 우주 경쟁도 열린 거란 말이죠. 미사일 정도가 되면 그거보다 더 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그 속도보다 더 빨라져야 돼. 그럼 당연히 날개도 더 작아지고 더 기울어지고 나중에 점점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언제 소용이 없어질까? 항력을 안 받는 곳에서. 공기가 별로 없는 곳에서부터는. 그러면 우주 경쟁할 때는 실제로는 추진 로켓들 이거는 사실은 그 공기 있는 곳에서 좀 기능을 하고 그리고 또 방향 각도를 잡아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단 말이죠. 실제로 약간의 그 기후적인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따라서 처음 로켓가 제대로 이렇게 그 방향을 잡기 힘들 때 그때 오히려 그런 도움을 주고 항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왜? 이때는 음속이 기준이 아니라 지구 중력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속도가 나와야 돼. 그 속도 그러니까 인공위성 정도 되는 그 속도가 1초에 8km 정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크게 나가야 우주로 나가겠죠. 그리고 우주로 나가면은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어. 왜?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항력이 없으니까. 자,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오늘은 저번 시간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는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날개가 왜 도움이 되냐면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띄워주는 힘, 날개 해주는 힘. 그래서 날개를 크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고 뭐랄까 나란히 만들어. 나란히 직선각을 이루게. 근데 빨라진다는 그 기준이 일단은 음속 근처가 될수록 기울어져. 전투기 정도가 되면 전투기 진짜 빨라야 되잖아. 기울어지고 얇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예 뭐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아십니까? 김병조 죄송합니다. 지구를 벗어나려면은 1초에 8km를 달려야 되니까 1초에 8km면은 그것도 서서히 가속을 하는 거지 1초에 8km를 이 공기 있는 데서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완전히 막 주변까지 막 그냥 아작이 나버리는 그런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예요. 우리가 쓰는 총의 속도가 1초에 1km 정도가 가는 거거든요. 총이. 그러니까는 8km를 날려면은 이제는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력과 항력 이 관계를 가지고 날개의 크기, 각도, 유무가 정해지고 특히 지구를 떠나거라까지 가면은 날개는 사실상 무익하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밑에 단들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일단 이 단들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제 그 힘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속시키느라고 이렇게 단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고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냉전 시기 냉전 이전 1, 2차 대전부터 해서 냉전 시기까지 전투기나
특히 미사일, 전투기를 격침할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를 격침할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개발과 우주 경쟁과는 굉장히 밀접한 그 기술적으로 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연구가 되고 기술 개발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날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